안녕하세요. 이남경 실무관이고요. 저는 2009년도부터 서울시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 지원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와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직접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컨설팅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구직 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게 압축해서 안내해드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역량이라는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역량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선착순으로 아무나 막 뽑지는 않을 거예요. 일을 잘할 것 같다거나 성실할 것 같다거나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회사에서 어떤 부서 안에서 일을 잘하는 고성과자들, 높은 성과를 낸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놓고 그들을 분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을 하나하나 다 습관이라든지 업무 처리 방법이라든지 가치관, 행동의 동기 이런 등등들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성과자들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 행동 특성 이것들을 분류합니다. 지식이라든지 기량이라든지 기술, 행동 양식이나 태도 등 무수한 요인들을 뽑아서 그 요인들에게 역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채용 과정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서 또는 우리 직무에서 원하는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있는 사람, 고성과자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공통점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용 진행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지원자가 그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류 전형을 통해서 기업이 찾고 있는 역량이 있는지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경험이나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점검합니다. 채용 인원의 한 10배수 정도를 추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원하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나? 글만 잘 쓴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고성과자들이 보여준 공통된 특성이 있는가 확인하고 최종 인원의 3배 정도를 추립니다. 마지막 면접에서는 웬만하면 서류나 필기를 통해서 역량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니 지원자의 태도나 인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역량이 진짜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고성과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요인을 가진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그 역량에 대한 이 정보를 지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보는 그럼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들의 그 고유 인사 시스템은 비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표준화하고 원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세세히 공개하고 있는 NCS를 활용하시도록 즉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언급했던 채용의 핵심이 바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량은 회사마다 명명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어느 회사나 어느 직무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체계화해서 표준화시킨 것이 역량들을 이제 표준화시킨 것이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을 보시면 10개의 영역이 나오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계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10가지인데 여기에 하나하나 하위 단위가 있고 이 하위 단위를 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세부 내용의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도 언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서 능력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제일 앞에 기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의사소통을 보고서나 결제 서류로 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능력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밑에 자원관리 능력을 보시더라도 재화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통해서 역량을 구분하는 단위와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요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뒤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 공고의 경우는 직무 내용이나 자격 여건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고 훈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채용된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지원하거나 업무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적합한지 경험이 없는 신입이기 때문에 맞춰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 업무 내용을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친절하게 자세하게 채용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구직자분들이 내가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유하고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내용을 써야 되는지 나의 어떤 면을 어떻게 직무하고 연결해야 하는지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직무기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저는 그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잡알리오에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그 채용 공고를 검색해서 지금 이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7월 말에 마감된 정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지금 여기 내용에 넣어드린 것이고 여기 그 뭐 직무기술서라고 제가 빨갛게 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빨간 부분 상단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능력 단위로 해서 능력 단위 이하로 해서 동그라미 옆에 설명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지원자가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했던 일, 경험했던 일 이런 것들을 표시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시면 옆에 살짝 메모해 두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좀 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안내해 드리는데요. NCS 그 홈페이지에서 NCS 학습 모듈 검색에 들어가시면 그 상단에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시 왼쪽에 직업 기초 능력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그 능력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구조 보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부화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능력과 그거의 정의, 세부 요소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직무기술서처럼 마찬가지로 세부 요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본 적 있는 것, 그리고 잘한 성취가 있었던 것들을 체크하시고 메모를 살짝 하셔서 한쪽 손에는 직무기술서, 다른 한쪽에는 직업기초능력을 이렇게 들고 이런 능력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가시화된 내용을 가지고 사례 뽑기를 성취한 경험들을 뽑아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기업에서 나타나 있는 직무 내용을 보시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그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셔서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야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NCS를 일부러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 공고를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할 만한 구인인지 판단을 하고 나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아웃라인이 정해졌다면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에 있어서도 그 매우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차례대로 내용들을 작성해서 이렇게 흘러가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채용 공고를 보고 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가끔 이제 내가 배운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 자격증도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인가 넣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명확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것이 그 관련이 있을 것 같은지를 메모해 두셨다가 차후에 뭐 직무 능력 소개에서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이런 이유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채용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직무하고 이런 그 직무 능력 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에는 직무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위쪽에 안배를 하셔서 눈에 더 잘 띄도록 작성하는 것이 지원서 작성의 요령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기소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한번 직접 직무 기술서와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지를 한번 활용을 예시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마지막 문제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CS에 들어가서 하위 능력을 확인했고요. 그 능력이 사고력이나 문제 처리 능력이라는 것을 일단 눈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했었던 적, 뭐 대안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잘 이끌어낸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왼쪽에 있는 직무기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관련된 보고서의 어떤 그 필요 기술 부분에 동그라미를 2개 했다는 것은 뭐 이 부분에 자신이 있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도출해서 나중에 내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어떤 사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육하 원칙을 생각하고 사례를 정리해서 그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스타 기법 구조화를 통해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뭐 관련 보고서 통계자료 수집이나 활용에 관한 지식을 좀 보여주고 싶다. 또는 문제의식이나 관찰적 자세, 분석적 태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2가지를 접목해서
뭐 일단 먼저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며칠 만에 이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선택했던 어떤 분석 툴이 잘못된 것을 그 인식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다른 툴로 바꿔서 그 대안을 내가 뭐 선택을 해서 시간이라든지 사람들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뭐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이후에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구조화된 그 스타 기법을 말씀드리면 알파벳 S는 시츄에이션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서술하고 태스크는 어떤 해결 과제를 직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하시고 A의 액션은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리설트는 그 결과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사기업에서는 이 내용을 인적성 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최근 추세는 이 대기업들의 인적성도 NCS에서 기반해서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적성 준비하실 때 먼저 NCS로 NCS 기반 직무 능력 문제집을 사서 10가지 이 문제 유형을 조금 익히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한 회사들, 사기업들 중에서 혹시 서류 전형이 통과돼서 당장 이제 인적성 시험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그 대기업에 맞는 인적성 문제집을 활용해서 기출 문제 유형을 알고 가시는 방법을 저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크게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내 성향하고 잘 맞아서인지 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달라서였는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필기 평가는 진짜 지원자의 모습, 뭐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기술 능력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부합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든지 의도는 다 알고 가시되 솔직하게 응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 업무나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가정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의 성과가 이 지원자의 미래의 성과다라는 가정에서 그 면접자들이 과거의 성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 면접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판단 이유, 행동, 의도 이것들을 질문하는 방식인데 이런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 의도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상황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AI 면접인데요. 네. 일단 이거 AI 면접의 구성은 자기소개, 상황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 인성검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 상황 소개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역량 중심 그리고 성취 경험에 기반해서 먼저 내용을 작성하시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자기를 촬영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노이의 탑이나 엠백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앱을 다운받아서 미리 이렇게 뭐 여유 있는 시간에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 시뮬레이션이나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직하게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되 판단이 딱 서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사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적합한지 적합자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딱 가지고 있는 지원자, 채용 과정은 나의 직무나 기업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용의 과정은 가장 우수한 인재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합한 인재가 바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종 선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더 잘 어울리는 기업이나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경험치가 하나 더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을 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울 일자리 센터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일자리 서비스 내용의 일자리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대1로 직접 컨설팅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8월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직무나 기업별로 취업 특강도 있기 때문에 예약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자리 정책적인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입들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정작 기업들은 경력직을 채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로 경력을 쌓고자 하면 일반 회사보다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고 사업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